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불곡산으로 산행 왔습니다. 먼저 전철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걸어서 시청 방향으로 갑니다. 시청까지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시청 바로 옆에 시의회가 있고 그 시의회 옆으로 등산 시작합니다. 시청에 주차해도 되고 인근에 주차장이 많으므로 차를 가지고 오셔도 주차는 편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가면 거리가 한 5.5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몇 시간? 시간 얼마에 가느냐? 3시간 3시간? 5.5km 5.5km 3시간이면 여기 산이 여기까지가 성범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거리 갔다가 산이 좀 잘 타고 빨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1시간 정도에 가요. 1시간 정도? 예. 여기서 성범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 아마 한 2.8km? 3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산 잘 타는 1시간 반 정도 잡아야 되고 1시간 반 정도. 그럼 여기서부터 인덕천까지 가는 게 좀 편해요. 한 3시간 정도 잡아야지. 정도. 교통편은 어쩌? 저쪽 내려가면은 버스 타고 오시면 돼요. 버스 타고? 여기 버스 타고 그럼 여기 버스 정거장 있잖아요. 예, 대기 아파트. 여기 다시 여기 버스 정거장 오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거기 어제 한 명이 좀 그래가지고. 다쳤다고요? 네. 아, 그러면 거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떨어져가지고 암벽 타닥살을 암벽.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가 왔고 바위 같은 게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웬탕 다 바위 구간이라 가지고 이거. 불곡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곡산은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에 위치한 불곡산은 대동 여지도 양주의 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주시 유양동과 산북동의 경계지역이며 서울 근교이며 교통도 좋습니다. 그러나 등산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산세는 아기자기하고 봄과 가을에 산행하기 좋으며 겨울철에는 산행하기 위험하다고 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불곡산은 불교와는 관계없고 산 기슭에 우거진 희양목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온 계곡이 희양목으로 붉게 물든다고 하여 붉은 골짜기를 그대로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꺽정 봉등이 유명하며 임꺽정의 생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여기 오고 있습니다. 등산 시작 지점은 해발 60m이고 정상은 470m입니다. 고도는 410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등산할 때 쉬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기 전에 미리 입구에서 운동을 하시고 올라오시는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등산하기 전에 20분 운동하고 하산해서 30분 운동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시작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다가 그때 잠깐 쉬면서 이제 덥기 시작하니까 옷도 좀 벗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가는데 그때 등산하면서 쉬는 시간을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3분 이내에 쉬는 걸로 하고 바로 출발을 해야지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20분 정도 가서는 그때는 간식을 좀 먹고 하는데 그때도 5분 이상 쉬면 곤란합니다. 그건 사람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열이 탁 올라오다가 이 열이 탁 식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 출발하면은 몇 발짝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나 더 이상 가게 되면 힘이 들어서 다시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에 잠깐 쉬었다 한 20분 정도 가다가 한 5분 정도 쉬어서 간식 잠깐 먹고 바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 합니다. 계속 가면서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정상 가기 전에 많은 음식을 먹는 거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숨도 헉헉대게 되고, 또 뭐라고 할까, 굉장히 힘이 들고 갈 때 그 지치는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거는 길이 넓은 데도 있고 이제 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는 저기를 보십니다. 뭘 보느냐면은 이 산에 보면은 가끔 뭐 이 끈을 매달아 놓은 데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놨습니다. 요런 데가 등산로입니다. 요런 데가 묶어 놓은 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헷갈릴 때는 이 묶어 놓은데 요런 데를 찾아가시는 게 요게 정상적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등산할 때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 깔딱고개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깔딱고개를 가고 나면은 대개가 약간 내리막길이나 약간 평지가 됩니다. 그때 깔딱거려서 아유 힘들어서 탁 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뜨거운 물을 갖다가 탁 냉각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서히 냉각시키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평지나 약간 내리막길 이거를 걸어주고, 갈 수 있으면 가고 힘들면 거기서 쉬고, 그리고 또 꼭 쉴 자리가 있어요. 깔딱 고개를 가다 보면은 그 입구에 계단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잠시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몸에 충전도 되고 올라가면서 편안해요. 그리고 계단이 길 때는 계단 중간에 서서 잠시 숨 좀 돌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은 부담 없이 갑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면은 폭폭을 작게 뛰고 그렇게 가면은 그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을지언정 편안하니까 휴식 시간은 잘 이용하고 하는 게 등산하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뭐 제가 등산 후유증이라 봐야 뭐 큰 거 있겠어요? 이제 이 다리가 아플 때는 좀 심한 등산하면은 일요일 날 제가 등산을 주로 다니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하체가 약간 뻐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약간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 혼자 이렇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등산하고 나서 바로 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샤워는 괜찮겠지만은 이 뜨거운 물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무릎이나 관절 계통에 하루 종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열이 또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에 열을 하니까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등산한 당일날은 약간 할 수 있으면은 약간 찬물이나 얼음물 이런 걸로 간단하게 이 무릎 등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 잠깐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등산 하산했다고 어떤 분들 보면은 시원하게 한다고 하면서 뜨거운 물 온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일날만큼은 시원한 물로 하고 그 다음날은 뭐 큰 문은 없을 거예요, 지장은. 그러니까 당일은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진달래가 많이 있는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더 활짝 폈으면은 더 보기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산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하산했을 때 마을로 하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때는 교통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 낮은 산에서는 어디로 하산할 것인가 그걸 꼭 염두에 두고 등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 나오나 여기? 여기 자주 오시고요. 자주는 아니고 예,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그럼 많이 오시네요. 그렇죠. 이제 양주에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어디 가까운데 산을 가다 보니까 자주 오죠. 저는 여기 지금 온 게 세 번째인데 오늘 전망이 꽝이에요, 꽝. 안개 때문에 예, 밑에도 경치도 안 내려다 보이고. 여기 전망 보러 왔고 진달래 보러 왔는데 근데 여기 아까 보다 보니까 저 위에 거기 그 안반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거기. 뭐 어느 산이나 다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올라가 보면 좋더라고요. 여기 전망 여기 최고죠. 왜냐하면 높은 산도 아닌데 산이 예뻐요. 기암절벽도 있고 예쁜 소나무들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설악 같다고. 맞아요. 작은 설악산.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작은 설악산이라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산을 작은 그리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고. 힘들어요. 이 정도 안 힘들고 어디 산에 가야 그래. 뒷동산에 가야지. 네? 뒷동산에 가야지. 뒷동산? 여기 오르막 있고. 이 밑에 사는 사람은 여기를 뒷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여기 올라갔다 또 평지로 갔다 내려갔다 힘들만 하면 평지. 예. 그러니까 좋지. 근데 여기 몇 년 전에 왔어요. 친구랑. 오래됐는데 그때는 뭐 시험시험 또 젊었고 근데 길도 바뀐 것 같아요. 여기도 등산로가 꽤 많죠. 그래서 이런 데서 잘못 하산하면은 괜히 또 대중교통 없어가지고 고생 좀 하죠. 겨울에 와도 괜찮아요. 겨울에는 어렸을 때 와도 괜찮아요. 안 와봤어요. 저는 여기 온 게 요맘때 여름에 그 두 번. 오늘 이제 아침에 비 온다 그러더니 낮에 그친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치네. 맑은 날 오면 저 밑에 저수지도 큰 거 보이고 괜찮지 경치는. 여기는 그냥 저기고
오늘은 제가 여기 불곡산에 와가지고 나홀로 저 왔는데 그 다른 그 동료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한잔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맛 좋네요. 아, 완전 이렇게 예, 산에 다니면서 네. 요새는 이렇게 옛날에는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게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였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등산 인구도 많아지고 또 뭐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산에 오면은 같이 다 나눠 드시고 이랬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까딱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 말도 못하겠고 잘못되다가 또 곤란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계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를 제가 2개씩 맥주도 2개씩 가져오는 이유가 오늘 네. 같은 날을 대비해서 가지고 와야 사실은요. 요거는 이제 제가 먹는 거고 요건 이제 접대용. 아유, 근데 컵라면 감사합니다. 내가 2개씩 갖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 컵라면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 컵라면도 같이 나눠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찾아볼게요. 그 간단식이나 아니면 행동식 하고 있고 네. 여기는 그 천마차하고 호두율무하고 쌍화차하고 그 가루 든 게 있어요. 그 제가 가끔 불곡산을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아마 철거를 당한 것 같아요. 아래. 여기가 예예. 막걸리를 아, 파는데요. 여기지요? 간이 휴게소란 말이죠, 여기가. 예예예. 여기에 이렇게 막걸리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지난주까지 또 계셨었는데 이번 주에 안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철거를 당한 것 같아요. 철거를.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쉼터의 중에 아. 하나였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난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있는 게 좋다. 아, 외국 같은 데는 포장마차도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여기서 청소를 다 하고 가요. 악어바위는 깔끔하게. 보셨어요? 예? 악어바위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악어 바위다 뭐다 이런 걸 모르고 네. 그냥 바위야. 그러고 다녔지. 그거는 뭐 이게 악어 바위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바위인지. 그러니까 찾기가 좀 나빠요. 올라가시다가 인kop전봉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서 왼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악어하고 아 근데 여기 여기 특징은 뭐예요? 이 산에? 이 산은 여기가 사실은 그 양주라 그러면 옛날에 양주 관하라 그러면은 한수 이북을 다 관하를 했거든요. 아 여기서. 예, 그 양주 관하가 있던 본고장이 양주예요. 그래서 지금 한수 이북에 무슨 하남, 구리, 그 다음에 남양주, 의정부, 양주 이쪽이 전부 다 양주 관하였었어요. 아 그래서 양주 그 목사 하면은 네. 옛날에 대단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살아있고 유적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의정부가 양주에서 독립을 했지만 사실은 양주, 한수비 다 양주였었거든요. 양주 관하가 저쪽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양주 관하를 재현해 놓은 양주 관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곡산이 아기자기해요. 예, 재밌어요. 아기자기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흙을 보니까 마사토로다가 이런 데는 그 고구마, 마 아니면 그 저 약초 이런 거 재면 딱 좋겠더라고요. 여기 이 저는 흙이. 버섯을 잘 모르는데 버섯 아는 분들은 영지버섯 많이 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저 이 마사토가 있고 흙 바람이 이 정도 불어주면은 이 북서풍이 부는 곳에 버섯이 많아요. 아, 그럼 여기도 버섯이 좀 있는 데인가요? 전 버섯은 잘 몰라요. 버섯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쩌면 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뱀이요. 예. 요새 뭐 뱀이야 뭐 어디나 다 있는 데니까 그런데 더 많은 데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뱀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특히 저 구렁이하고 독사 아. 그게 많을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전 이것저것 다 했어요. 정말로 이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또 그 특이한 일도 해봤고. 산에 와서 라면이 먹는 게 최고 맛있는데요. 야 드세요. 아 저는 이것만 해도 양이 충분해요. 아 요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러면 87년 86년이나 87년쯤 되겠네요. 그때 설악산 사실 친구들하고 처음 갔어요. 저는 그렇게 안 다니는데 그때는 사실은 철 모르고 처음 갔던 산이라 설악산에서 2박 3일을 했어요. 비박으로다가요? 네, 2박 3일을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자고 중간에서 한 번 자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그냥 단코스로 그냥 달아 내려올 건데. 지금은 비박 못해요. 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박 못하고 또 산장에서 자야지. 산장에서 자고 또 저 4시인가? 그 전에는 등산을 못해. 드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리산도 혼자 사실은 갔다 왔어요. 그때가 밤 저녁 한 8시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밑에 식당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저녁을 먹는데 웬 젊은 친구들이 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갈 거냐? 그때 간대요. 그럼 같이 가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딱 있더니 이제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근데 그때 이미 통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건 금지. 네, 올라가는 건 금지예요. 네, 그거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도 지리산은 금지를 했어요. 네, 그 당시도 금지했어요. 네,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죠. 식당 아줌마한테 여기 저 관리소 피해서 돌아가는 개구멍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있지요. 근데 처음에 모른다는 거예요. 있지요. 근데 잘 모르는데 저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지리산 가고 제가 일출을 보고 왔죠. 소남원 가서. 저는 천안문 일출을 보러 갔는데 이제 무박으로 갔거든요. 정말 산 전체가 붉게 물들더라고요. 못 잊겠더라고.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산 전체가 능선이 딱 최고 명산이에요. 아니요, 최고 명산. 저는 전날 저녁에 올라가서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비박을 했어요. 그냥 밤을 샌 거죠. 저는 새벽 2시에 올라갔어요. 저는 뭐 터전이 올라갔으니까 살 때까지. 야, 근데 그 이슬이 지금 비 오는 것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 막 축축하게 거의 비 온 것처럼 이슬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때는 불을 피워도 되던 시절이라 불을 피우고서 네, 불 피우고 많이 했죠. 여름에도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는 여름에도 그 겨울옷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서 예. 해고서 새벽에 이제 올라가서 일출을 봤는데 구름이 딱 와. 해가지고 쫙 한번 올라갔다 구름에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야중에 또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출을 거의 2번을 본 그런 최고죠, 최고. 옛날엔 또 저 해돋이 본다고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또 1월 1일 날 그거 본다고 많이 가고 했죠. 여수 샹이람으로 해서 그 정동진 뭐 이런 데로다가 설악산도 해돋이 보러 많이 가는 데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사실 해돋이 그렇게 보러 가서도 제대로 본 건 몇 번 없어요. 저도 12월 말일 날 설악산에 등반을 간 게 한 5번 정도는 돼요. 근데 어느 해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밑에서부터 사람이 꼬리를 물고 이거 랜턴이 없어도 돼요. 헤드랜턴이 없어도 돼요. 사람이 꼬리를 물고 사람 그냥 꽁다리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해도 있더라고요. 나는 해돋이를 보러 가다가 그 산을 가기 전에 차가 밀려가지고 그냥 길에서 있었어요. 저는 전날 출발하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아니 저도 전날 밤 10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해를 차 안에서 봤어요. 뭐 산에 가기는 못하고. 어쨌든 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등반대장을 제가 할 때는 배낭 속에다가 간단한 식사물 그 로프 그걸 한 100m 정도 된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 나침반하고 지도하고 기본이죠. 지금 아마 제가 등반대장 하면서 밧줄 갖고 다닌다면은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배낭 속에 밧줄 갖고 다니면 신고할 거래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이시네요.
아,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한 30여 년 정도 이제 다니고 또 등반대장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그 밧줄 있잖아요. 몇 메다씩 가지고 다녔어요. 네, 저도 시골집에 가면은 50m짜리 바가 있어 이렇게 굵은 바 예, 예. 이렇게 굵은 바 암벽용 예. 그 바가 지금도 있고 암벽화도 있고요. 아니, 나는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등반대장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비가 오는데 암벽을 가게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안 돼요. 아 근데 대장이 안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밑에서 가자고 그러는데 비 오는 날은 절대 가면 어쨌든 방법은 없잖아요. 길은. 그런데 돌아가려는데 일 가자는데 속마음은 덜덜 떨리고 그 뭐 떤다 소리도 못하고 뭐 가긴 갔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한전에 이 전봇대 공사는 십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일을 안 시키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몇 번 시키다가 하루에 그것만 시킨대요. 그러면서 7m하고 14m 이게 제일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높이래요. 그래서 거기 정도 올라갔다 내렸다 시키고 시원찮으면 다음날 그만 나오시라 그러고 이제 일 잘하면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3층 4층 7층 8층 여기서 바로 아래 사람이 움직이는 차가 움직이는 걸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공포증 많이 해소된다고. 나 아파트 살 때 나 베란다 못 나갔어요. 떨려가지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데요. 발에 힘이 빠지고. 고소공포증이시구나. 상당히 심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요. 극복하셨어요? 100%는 아니라도 뭐 아까 여기 저 정상 정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이제 등반대장 하면서 다 계단이 있어서 괜찮아요. 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를 보는 순간에 발에 힘이 빠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니, 아 이거는 면대도 안 하고 지저분해요. 미남이세요. 나 이 관상을 좀 미친 보거든요. 남자. 아니, 내가 저 관상을 좀 보거든요. 그래요? 네. 관상을 보면은 이제 예. 이마하고 코, 눈썹, 입 이런 거 이제 쭉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형제분들 도움도 있고 인복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코가 살이 좀 있으니까 일단 재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남자지만은 입술을 봤을 때 입술이 아름다우니까 애정도 좀 있는 분이고 예? 근데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약간 힘들게 볼 수도 있는 게 상대가 경우에 어긋나든가 아니면 잘못됐다 그건 용서를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득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줘요. 아이고. 진짜 보시지 아시네.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요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술을 먹었다. 그럼 그날은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날 불러요. 너 어제 이거 기억하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놈도 있고 기억이 난다고 하는 놈도 있어요. 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됐어.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 다시는 술 같이 먹지 말자.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기억이 난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물어봐요.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실수했냐? 그건 아닌데요. 뭐 이래갖고 이래갖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술자리는 물론 동료들하고 술자리도 있겠지만 윗사람 아랫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네 위치를 잘 파악을 해라. 그러면 한 번의 여지는 줘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랬다가 거기도 아웃이에요. 저는 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술 안 먹어요. 근데 술주정하는 사람이 왜 술주정을 하는지 아시나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에요. 물론 습관도 되죠. 근데 사실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버릇이에요. 그 술주정하는 사람 술주정을 안 하면 다음날 속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진짜요? 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저는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주정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저 나쁜 게 아니라 지 정신 멀쩡합니다. 그 지한테 불리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 안 난다 그러고. 지한테 유리한 건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술을 알코올이니까 입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술이 깨잖아요. 열이 식히니까 술 깨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수합니다. 그 술 먹었다고 어영부한다고 막 실수하고 뭐 다른 말 하면은 지한테 유리한 거는 다 기억하고 불리한 거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요새 누가 뭘 하냐면은 그런 얘기하면 받아주거나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래방을 가요. 혼자 술 깨자고. 그래서 저도 그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상대를 안 합니다. 같이 술 취해서 같이 말을 끊어놓고 거기다가 동전하면은 너 이렇게 했지 하면 나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도 같이 먹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니 같이 먹는 게 하나씩 먹지만 이거나 이거는 같이 먹어요. 같이. 아니 같이 먹으래 같이. 뭐 하고요? 이거야. 그거 감자예요. 같이 먹어 같이.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주정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술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곤란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의지 문제예요. 계속 그러는 사람. 예,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습관이에요. 나도 이제 술 마시고 내 정신 잃어본 게 2번인가 3번이 있어요. 정말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술을 마신 거는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저는 필름이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 어느 날 집에를 갔는데 저는 술을 안만 많이 먹어도 네. 길바닥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도 택시를 타면 일단 의자를 제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워서 그냥 가면서 이제 눈을 떠요. 신호등 여기 어디 다 왔습니다. 내려주세요. 이러고 집에로 와요. 아니면 대리운전을 해서 오든가. 그럼 대리운전을 해서 오면은 차를 어디다 파킹을 했는지 이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집에서 와이프가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가다 왔는데 전날 제가 술 취해갖고 집에 들어서 행동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동영상을. 근데 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리 술 취해도 집에 잘 찾아갑니다. 집에 잘 찾아가요. 집에 와서도 제가 술 안 튼 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필름이 끊기는구나. 필름 끊깁니다. 끊겨요. 아니 저는 누구랑 몇 시에 누구랑 어디서 술을 먹었고 얼마큼 먹었고 몇 시에 끝나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고 아니면 대륜을 집에 왔고 파킹을 어디 했고 나 집에 잘 왔어. 이랬기 때문에 저는 필름이 안 끊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2-3번 했어요. 끊겨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필름이 끊기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예, 필름 끊깁니다. 저도 끊겼으니까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기억 안 나죠? 네. 난 왜 필름 끊긴 거 아느냐면은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는 건 생각이 나요. 근데 집에 와서 일어나니까 아침 집이에요. 그러면 그 술 마시고 그 다음부터 또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으니까 그 과정 기억을 못 하니까 그 필름이 끊어진 거죠. 저는 안 끊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와이프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난 당신 멀쩡한 줄 알고 재밌어서 찍어놨는데. 아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신 거는 하고 어디까지 얘기는 되는데 시간을 이제 측정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다. 그럼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 집에 몇 시 왔어? 그러면 새벽 2시에 왔어. 2시에? 그러면은 난 11시부터 2시까지 공백이 생기는. 공백이 생기고 문제는 그 공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밤 11시까지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 드세요. 자, 그냥 드세요. 사과 먹을게. 사과 먹을게. 그래서 필름이 끊어진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만나는 것도 먹고 근데 이렇게 길게 찍으면 가서 편집하셔야 되는데. 편집하죠.